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진석입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정한 것입니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해서 국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모두 세 차례 하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 외교 안보 및 대북 정책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통령 후보자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에게 질문이 있습니다라는 공모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선정한 국민 질문이 지금 방금 전에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국민 질문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도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핵 위기를 타개해 나갈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도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핵 위기를 타개해 나갈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준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지금 국제적으로 칼빈선호가 미국의 칼빈선호가 올라오면서 일본과 지금 군사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경지대에 군사력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국경지대로 군사력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형국에 좌파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이 나라 살 길이 참 어려워집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의 핵균형을 이루어서 북한이 핵도발을 억제하도록 하고 또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을 해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토론입니다. 첫 번째 발언하실 후보자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순서 없이 자유롭게 이어집니다. 자, 유승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미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돼지 흥분죄로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 이런 후보는 이거는 인권의 문제고 국가 지도자의 품격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품격의 문제입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퇴의 입장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홍준표 후보의 이 강간미수 공범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라고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사퇴하고 나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의 먼저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18살 때 고대앞 하숙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친구가 성범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지 못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12년 전에 제가 자서전에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 후회한다. 용서 바란다. 이런 취지로 자서전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또 12년 전에 이미 공개돼서 제가 고해성사까지 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문제 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등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제는 외교 안보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점에 유념하셔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철수 후보. 네.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후보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또 자서전에서 성폭력 모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외신에 이미 많이 보도돼서 국격이 심각하게 실추됐습니다. 더구나 블랙리스트 옹호 발언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좌파 예술인들 블랙리스트 뭐가 나쁘냐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이미 지금 조윤선 장관을 포함해서 벌써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법조인이 그러면 법을 어기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만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블랙리스트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정부는 보수 정부입니다. 그러면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두 분이 황제 같은 두 분이 나와서 문화계를 얼마나 지배를 했습니까? 그때는 사실 블랙리스트 없이 우리를 지지했던 그 코미디언 두 분은 아예 방송에서 5년간 배제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데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진보적인 인사에 대해서 만약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 안 만들고 노무현 정부처럼 몰래 그래 했다면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나는 또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것은 그대로 두고 지금 와서 죄를 묻는다는 거 그건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거야말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경남지사를 할 때 좌파단체, 친북단체, 좌파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저는 끊었습니다. 절대 지원 안 했습니다. 예산 지원 안 했습니다. 그거는 블랙리스트 없이 제가 정부를,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원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부가 바뀌면 또 그 정부에 호응하는 사람들 지원하면 되지요. 네. 제가 지금은 외교 안보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제시된 주제 범위에서 토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지금 북핵 문제를 자꾸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사실 북핵 문제는 그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 불을 북한에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핵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핵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방금 유승민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문재인 후보 내 거짓말 한 걸 내 쭉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수수를 갖다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송민순 장관 관련 이야기, 이것도 제가 보건대는 송민순 장관 정언에 의하면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노정권 기무사령관 송영건 의원이 폭로한 거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이거 문재인 후보 운명이란 책에 327면에 그거 나와 있어요. 이 폐지 못해서 자기가 후회스러웠다고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네 번째가 대북 송금 지원한 거,
이게 8조 가량 지원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지원한 것보다 오히려 많았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또 아들 황제 취업, 황제 휴직 관련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6번째, 대선 불출마하고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걸 갖다가 2003년 1월, 2012년 12월, 2016년 4월 세 번에 걸쳐서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지금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국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솔직히 잘못된 거 인정하고 그래 넘어가야지. 거짓말을 그래 해서는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홍준표 예. 의원님 노무현 대통령 아까 640만 불 예. 당시 가족이 받았다라는 사실은 확인된 바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송영건 기무사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 지난번 대선 때 했던 주장입니다. 2003년도에는 열린우리당이 워낙 소수 정당이라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그 법안을 발의한 것은 탄핵 후 폭풍으로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정당이 되고 난 이후에 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2003년도에 무슨 기무사령관에게 국법법 폐지를 부탁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할 지도자의 자질, 능력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받는 그 시간입니다. 지역 말단적인 것 가지고 이래 자꾸 갑론을박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선 문재인 후보한테는 사실 거짓말 6가지 한 것에 대한 해명을 물어봤고 이번에 안철수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도자는 이게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소신이 있어야 되고 사드 배치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개성공단 중단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했어요. 햇볕 정책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촛불 집회 참석 및 독려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거 한번 해명해 보시죠. 지도자는 이 소신이 뚜렷해야 되는데 오락가락하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우선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설령 욕먹던 한이 있더라도 저는 국가를 위한 일들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4가지 중에서도 보면 그 중에서도 절반은 일부 말만 따온 그 말장난입니다. 그거야말로 네거티브고 지금 대통령 후보께서 직접 그렇게 가짜뉴스 카드로 만드실 일이 아닙니다. 그럼 사드 배치 지금 당론 변경했습니까? 지금 오늘 사실상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원들 모두 뜻을 모아서 지금 현재 39명 중에서 5명 빼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당론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박지원 대표도 찬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발언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도자는 상황을 이끌어가는 게 지도자지 상황에 따라가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2천만 평 확대에 대해서 내가 이것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천만 평으로 하게 되면 기업을 2,500개를 만들어야 되고 국적 근로자 수가 한 100만 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근로자 수는 거기 간 근로자 수는 한 16,000명이 필요하고요. 5년간 한 100억 달러 이상 북에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실업자 수가 110만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대책입니까?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죠. 이거 계속 하시겠습니까? 답은 안 할 수는 없죠. 예. 개성공단 원래 합의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합의가 있는데 3단계까지 가면 2천만 평입니다. 네. 그런데 그 가운데 공단 부지는 600만 평이에요. 네. 나머지는 배후 부지거나 또는 개성 시내까지 네.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은
말하자면 저임금을 찾아서 과거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쪽으로 갔던 기업들이 북한의 임금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개성공단 중단될 때 1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는데 우리 국내에 거기에 납품하는 말하자면 협력업체가 5,000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개성공단 그 폐쇄로 인해서 당장 우리 내에도 무려 12만 5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좀 보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는 중앙선거방송 토론회 주간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시간 관리에 유념하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입니다.